이게 문제였군. 거의 다 고쳤어. 에디,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요리 못할 뻔했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이를 어쩐다. 루비, 미안해. 에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오븐은 너무 낡았어. 희망이 없겠는걸. 뭐? 그게 정말이야? 하루 종일 수리하느라 밥도 못 먹었지? 나 배고파. 오븐이 없는데 뭘 만들어주지? 아, 그래! 내가 햄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줄게. 햄치즈? 좋아. 그럼 요리 시작! 요리와 루피! 이야! 짜잔! 변신 완료! 자, 먼저 상자를 열면 클레이와 야채가 들어있어. 먼저 빵을 만들 거야. 흰색 클레이를 쭉 뿅! 그 다음 밀대로 밀어줘. 이제 빵 질감을 표현해보자. 스펀지로 톡톡톡 두드려줘. 짜잔! 그 다음 샌드위치 모양으로 잘라줄 건데 네모 모양으로 자른 후에 세모 모양으로 뿅! 어때? 쉽지? 이번에는 치즈를 만들자. 아까처럼 밀어주고 세모 모양으로 잘라줘. 다음은 토마토를 만들 거야. 빨간색 클레이를 쭉 밀대로 쭉 가위로 싹둑싹둑. 이제 햄을 만들어 볼까? 흰색 빨간색 점토를 섞을 건데 흰색 점토가 보이게 조금만 섞어줘야 해. 그리고 싹둑 싹둑. 자, 야채도 빠질 수 없겠지? 초록색, 흰색, 노란색 점토를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줘. 그리고 초록색, 연두색 점토를 쭉 펴준 다음에 조금씩 찢어주고 양상추처럼 모양을 조금 구겨줘. 뾰로롱. 그럼 이제 빵 위에 재료들을 올려볼까? 짜잔! 샌드위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토마토도 만들 거야. 도구로 먼저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우와, 탱탱볼이다. 야! 이게 뭐야? 옷에 다 묻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루비, 너무 탱탱해서 공인 줄 알았어. 미안. 그렇게 감이 없어서 도대체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이어서 초록색 점토를 십자 모양으로 겹쳐서 토마토 위에 올리고 가운데를 꾹 눌러줘. 그리고 토마토 꼭지도 붙여주면 짠! 그럼 재료 준비 끝! 이제 세팅을 해볼까? 샌드위치, 야채, 토마토까지 접시에 올려주면 뿅! 뾰로롱! 우와, 루피, 너 정말 대단하다. 아까 토마토 터뜨린 건 정말 미안해. 알겠어. 맛있게 먹어, 에디. 잘 먹을게. 그나저나 오븐은 어떻게 하지? 누구세요? 택배요. 이것은 택배입니다. 루피, 안녕. 안녕, 로디. 로디, 가지고 왔어? 응, 당연하지. 루피 거다. 내 거야? 그럼 어디? 루피, 깜짝 선물이지롱. 어머, 에디! 정말 감동이야. 근데 에디, 그럼 아까 오븐은 일부러 고장낸 거야? 아니, 그건
넌 못 고친 거야. 포근한 햇살이 비추는 아침, 철수는 놀이터에서 신기한 시계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찰 철수는 궁금한 듯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계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주변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꼭 새하얀 겨울처럼 말이에요. 그때 뽀로로와 크롱이 살며시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 뽀롱뽀롱 숲에 온 걸 환영해. 안녕, 난 뽀로로야. 그냥. 철수는 뽀로로의 볼록 튀어나온 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러자 뽀로로는 고마워하며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철수는 뽀로로와 크롱을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간 곳은 에디의 집이었어요. 에디는 모르는 게 없는 천책 박사였고 로디는 힘이 천하장사였어요. 루피의 집에선 루피가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요. 패티는 멋지게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답니다. 바다에선 토비와 해리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해리는 신이 난 듯 노래를 불렀답니다. 좀 시끄러웠지만요. 동굴에 사는 통통이는 변신 마법을 보여주었어요. 꾸리꾸리 통통통 얍 돌아가는 길엔 자동차 뚜뚜가 나타나 철수를 태워주었답니다. 뚜뚜는 정말 빨랐어요. 그날 밤 철수는 뽀로로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침대는 좁았지만 모두들 즐거웠답니다.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 철수는 어느새 방에 돌아와 있었어요. 설마 전부 다 꿈이었던 걸까요? 그때 책상 위에 마법 시계와 편지가 보였어요. 언제든지 또 놀러와. 너의 친구 뽀로로가. 뽀로로와 친구들이 신나는 얼음 낚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크롱은 더 큰 물고기를 잡고 싶었어요. 이런, 욕심을 내던 크롱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겨우 물에서 빠져나온 크롱은 몸을 벌벌 떨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크롱은 감기에 걸린 듯 기침을 했어요. 온몸에서 펄펄 열도 났고요. 친구들은 모두 크롱이 걱정됐어요. 그때 통통이가 마법으로 크롱의 감기를 낫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꾸리꾸리 통통통 하지만 크롱의 감기는 낫지 않았지요. 이번엔 패티가 몸에 좋은 야채죽을 만들어 주었어요. 맛없어.
하지만 이번에도 감기는 낫지 않았어요. 에디는 운동을 해서 감기를 낫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힘들어. 하지만 오히려 크롱의 감기는 더욱 심해졌답니다. 크롱이 계속 아프자 친구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하은이는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은이는 마법 시계 버튼을 힘차게 눌렀어요. 그리고 빛나는 성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은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크롱의 증상을 말씀드렸답니다. 한편 크롱은 점점 더 얼굴이 빨개졌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하은이가 언제쯤 돌아올까 궁금했죠. 그때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하은이가 감기약을 들고 나타났어요. 크롱은 하은이가 가져온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잠에서 깬 크롱은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았고 기침도 사라졌답니다. 크롱은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요. 크롱은 하은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답니다. 친구들도 하은이의 활약에 환호했어요. 정말 고마워. 냠냠. 루피의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루피가 친구들을 위해 빵을 굽고 있나 봐요. 식탁 위에 있던 빵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내 빵이 어디 갔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뽀로로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루피는 친구들에게 줄 빵이 없어져서 슬펐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뽀로로가 말했어요. 걱정 마, 루피. 내가 빵도둑을 찾아줄게. 포비배가 볼로 간 걸 보니 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뽀로로의 말에 친구들은 모두 웃었어요. 포비의 배는 원래 볼록했거든요. 그때 에디가 빈 빵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바구니가 오는 길에 떨어져 있었어. 친구들은 에디가 말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찰스가 수수께끼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발자국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허름한 집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물개가 빵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빵도둑은 너였구나. 물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잠시 후 물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루피는 물개를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잠시 후 돌아가는 길에 찰스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불쌍한 물개를 위해 빵을 만들어주자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모두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물개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찰수와 친구들은 준비한 빵을 물개에게 전해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물개는 맛있는 빵과 따뜻한 친구가 잔뜩 생겼답니다. 하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비눗방울을 불고 있네요. 누구의 비눗방울이 제일 클까요? 우와, 하은이의 비눗방울이 제일 커요. 그때 뽀로로가 말했어요. 우리 비눗방울을 타고 날아보자. 뽀로로가 말하자 친구들은 비눗방울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비눗방울을 멀리 날려주었어요. 비눗방울은 예쁜 꽃이 가득한 꽃밭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꽃에 물을 주던 패티도 태워주었어요. 재밌겠는걸? 비눗방울은 맛있는 열매가 열린 숲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열매를 따던 루피도 태워주었어요. 신난다. 비눗방울은 철썩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던 포비도 태워주었어요. 배워줘서 고마워. 비눗방울은 신기한 동물들이 있는 정글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노래자랑을 하던 해리도 태워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비눗방울은 눈이 펑펑 오는 설산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싱싱 스키를 타던 에디도 태워주었어요. 재밌겠다. 그때 갑자기 까만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먹구름은 황황 번개를 치고 있었어요. 비눗방울은 너무 무거워서 먹구름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먹구름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답니다. 비눗방울이 터지자 친구들은 아래로 떨어져 내렸어요. 그때 푹신푹신한 땅이 모두를 받아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하! 푹신푹신한 땅은 통통이였어요. 통통이가 친구들을 구해주려고 날아왔나 봐요. 통통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친구들은 큰일 날 뻔했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내 모두 함께 웃으며 외쳤답니다. 비눗방울 여행은 정말 최고야. 상쾌한 아침, 철수는 눈을 뜨자마자 달력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바로 철수의 생일이거든요. 철수는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뽀로로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런데 철수를 본 뽀로로와 크롱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어요. 철수는 이번엔 에디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에디와 로디도 중요한 연구 중이라며 바쁜 척을 했어요. 철수는 이번엔 포비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포비와 해리도 낚시를 가야 한다며 황급히 사라졌어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루피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루피와 패티도 요리를 하느라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철수는 친구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자 몹시 슬펐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통통이가 나타났어요. 이야기를 들은 통통이는 미소를 지으며 각종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야호! 꾸리꾸리 텅텅텅 사라져라. 야! 여긴 뽀로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아하! 친구들이 철수를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생일을 모른 척했나봐요. 친구들은 철수에게 저마다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장난감을, 에디와 로디는 로봇을 선물했죠. 포비와 해리는 맛있는 물고기 요리를, 루피와 패티는 예쁜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어요. 철수는 케이크에 촛불을 후 불었어요. 그러자 뽀로로가 재빨리 폭죽을 터뜨렸죠. 철수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야호! 이른 아침, 루피의 집에 모인 친구들은 어젯밤 꾸었던 꿈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난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녔어. 친구들은 저마다 재미있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하연이는 어젯밤 아무런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하연이는 오늘은 꼭 재미있는 꿈을 꾸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애들을 닮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안녕, 난 꿈의 요정이야. 나와 함께 친구들의 꿈속에 놀러가 보지 않을래? 하연이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정이 내민 손을 잡았어요. 요정과 찾아간 첫 번째 꿈은 뽀로로의 꿈이었어요. 뽀로로는 슈퍼 영웅이 되어서 도둑들을 무찌르고 있었답니다. 요정과 찾아간 두 번째 꿈은 크롱의 꿈이었어요. 크롱은 장난감이 100개도 넘는 엄청난 장난감 부자였죠. 장난감 크령. 요정과 찾아간 세 번째 꿈은 루피의 꿈이었어요. 루피는 캔디 왕국의 아름다운 공주님이었어요. 옆에는 왕자님도 함께였지요. 역시 내가 제일 예뻐. 요정과 찾아간 네 번째 꿈은 패티의 꿈이었어요. 패티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서 어떤 음식이든 척척 만들었답니다. 내 요리 솜씨 좀 볼래? 요정과 찾아간 다섯 번째 꿈은 포비의 꿈이었어요. 포비는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아서 낚시왕이 되었답니다. 정말 크다.
요정과 찾아간 6번째 꿈은 해리의 꿈이었어요. 해리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 멋진 콘서트를 하고 있었답니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 요정과 마지막으로 찾아간 꿈은 에디의 꿈이었어요. 에디는 아주 똑똑한 과학자라서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역시 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 하은이는 친구들의 꿈이 재미있었지만 더욱더 부러워졌어요. 그러자 꿈의 요정이 말했어요. 넌 이미 너만의 꿈을 꾸고 있잖아.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하은이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하은이는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 전부 하은이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은이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철수가 뽀로로의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 같이 숨바꼭질하자. 친구들은 모두들 놀이터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제일 늦는 사람이 술래야. 저런, 철수가 꼴찌를 했네요. 그러자 뽀로로가 말했어요. 네가 술래니까 어서 눈을 감고 열을 세. 철수가 열을 세자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후비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 들켰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통통이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리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들켰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루피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들켰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에디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에이, 들켰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뽀로로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에이, 들켰잖아. 철수가 친구들을 거의 다 찾았어요. 그런데 크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철수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꿀단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크롱이 뛰어나오며 말했어요. 결국 철수는 숨어있던 친구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꿀단지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문득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루피가 말했어요. 모두들 날 따라와. 잠시 후 친구들은 루피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이른 아침, 똑똑박사 에디가 하은이를 불렀어요. 직접 만든 잠수함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하은이는
멋진 에디의 잠수함을 직접 타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에디가 말했어요. 좋아. 대신 운전은 내가 할게. 하은이와 에디를 태운 잠수함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닷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바닷속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얕은 바다에는 산호초와 말미잘, 예쁜 불가사리도 보였어요. 잠수함은 이번엔 바다 거북이들을 만났어요. 착한 거북이들은 하은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잠수함은 이번엔 물고기떼를 만났어요. 물고기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재주를 부렸어요. 잠수함은 이번엔 엄마와 아기 고래를 만났어요. 엄마 고래는 엄청나게 커서 마치 산이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잠수함은 이번엔 거대한 문어를 만났어요. 문어는 잠수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먹물을 발사했답니다. 잠수함은 더욱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오색 빛깔의 해파리도 있고 몸에서 빛을 내는 물고기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커다란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는 먹이인 줄 알고 잠수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해. 깜짝 놀란 에디는 탈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뚜껑이 나오며 하은이와 에디가 튕겨져 날아갔어요. 둘은 바다 위로 솟아올라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둘은 다행히도 모래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잠수함을 잃은 에디는 울상을 짓고 말았지요. 내 잠수함. 다음 날 에디는 하은이와 함께 더 튼튼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바닷속에 또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